안녕하세요 패션시 여러분. 저는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서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패션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모실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옆에 계신 김소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20이라는 작은 로펌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은 곧 퇴사 예정이긴 한데요. 아무튼 변호사 생활을 좀 한 6년 정도 또 횡설수설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예훼손 사건도 많이 좀 한 편이긴 한데요. 오늘 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안전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어시들은 익명을 기반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은 어시 인증을 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어시분들이 글을 올리고 나서 메시지를 또 삭제를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팀에서 좀 일을 하고 있거나 좀 일했던 동료가 톡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추후에 뭐 명예훼손 고소라든가 이런 우려로 좀 삭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시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것도 있다 보니까 한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좀 제대로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순서는 일단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어떤 내용인지 보고 성립 요건을 좀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실제 사례들 혹은 가상의 사례들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크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관련 규정을 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형법부터 보시면은 307조의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2항의 이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시랑 관련된 부분은 1항이니까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렇게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이제 특이할 부분이 310조 밑에 보시면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형법의 내용은 이렇고 정보통신망법은 그럼 또 뭐냐?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소위 인터넷에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인 경우에는 좀 파급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벌 수위가 좀 높은 거예요. 보시면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망법은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사실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거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망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같이 조항을 붙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요건을 좀 추출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5개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두 번째, 정보통신망을 통할 것. 세 번째, 공연성, 공공연하게. 네 번째, 사실이 있을 것. 다섯 번째, 명예가 훼손될 것. 이렇게 크게 요건을 뽑을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웬만하면 다 걸릴 것 같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요건은 1번 비방할 목적이에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안 좋은 얘기 쓰면 다 비방할 목적 인정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빠져나갈 비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 저희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조금 짚어볼게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 뭐냐? 판례가 말을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가해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뒤에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이거를 얘기를 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소규모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대중 전체에 공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범위도 보고 표현 방법이 어땠는지 등등등등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명예가 얼마나 침해됐는지 이 두 개를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인데 만약에 이 적시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거라면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 또 뭐냐? 그러면은 아니 이건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게 공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판례를 보면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조금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최대한 건조하게 사실만 적기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일을 몇 개월 했는데 얼마를 못 받았습니다. 임금을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만 딱 건조하게 적는 게 좋고 그분의 뭐 어떤 개인적인 막 집에서도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사적인 얘기라든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막 그런 식으로 좀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네, 그러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욕설도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욕설을 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또 보여질 여지가 있고 이거는 이죄뿐만 아니라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욕설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좀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건 좀 폭넓게 보장을 해줘요. 사실 의견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사실 이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할 때 허위 사실을 못 얘기하게 좀 규제를 하는 거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까지만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물론 너무 심하게 하는 규제를 받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곳은 좀 일하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좀 이렇게 의견의 형식이 되도록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쓰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이에요. 이건 이렇게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면 아무래도 조금 그 성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정말 이런 부당한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조금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채팅방 자체에 공지사항 같은 걸로 여기가 어떤 곳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채팅방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는 우리 어씨들의 뭐 좀 부당한 관행이나 이런 걸 조금 고발하고 서로 같이 개선해 나가는 뭐 그런 목적들을 조금 게시를 해놓으면 그 채팅방의 성격이 좀 규정이 되니까 확실히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네, 여기가 뭐 이렇게 뒷담화하는 데가 아니라는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철저히 준비해주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해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 스스로 이거 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 말이 다 맞는데요. 제가 임금도 안 주고 제가 막 성희롱도 했는데 명예가 훼손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일단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고 내가 막 써놓은 말이 진실이라는 게 입증이 무조건 돼야 돼요. 공공의 이익은 그 다음 얘기예요. 일단 이게 사실이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안 돼버리면 공익이고 뭐고 허위사실 적시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이런 거면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뭔가 녹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안전하다. 그게 없으면 사실 조금 위험해요. 결국에는 전 그런 적 없는데 해버리면은 입증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꼭 준비를 하셔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럼 나 이제 완벽히 검토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썼다. 그러면 고소도 안 당하면 이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고소는 누구나 다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써도 사실 고소하면 우리가 되게 위축이 되잖아요. 겁나고 혹시 난 되게 조심했다고 하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런단 말이야. 사실 근데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고소를 일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냥 고소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나중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혹은 설사 기소가 돼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거나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사실 보통 고소를 한다고 해놓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쵸, 겁주는 거죠. 겁주는 느낌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를 고소한다는 게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당사자가 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일단은 내가 정말 이 진실을 이게 사실이라는 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사실은 이 진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쓴 말이 진실이라는 게 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쓴 거는 진짜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겁박해서 이거 내리게 한다거나 이거를 지금 내가 위축되는 것을 좀 노리고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좀 연령대가 좀 어리신 걸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시면 더 위축이 되니까 쉽게 할 것 같고 실제로도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성인들도 사실 다 성인이지만 어쨌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냥 일단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면 일단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거에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조사받게 되더라도 내가 이거를 왜 말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 이 말은 다 진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래요. 네네. 사실 그래서 아직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인지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5대 4예요. 합헌 의견 5, 위헌 의견 4. 그러니까 팽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이제 유gin이 되어야 위헌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반대 의견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내가 다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썼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 가서 내가 공익성이 있다는 걸 입증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축 효과가 되게 크다 이래서 반대 의견의 의견 내용이 이랬거든요. 아무튼 현재 지금 우리 상태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실제로 이제 오시분들이 있을 법한 일들을 가지고 좀 사례를 재구성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땡땡 실장님 팀에서 어시로 일하면서 잦은 성희롱 당했습니다. 저는 이 팀을 나왔지만 저 이후에 들어가게 된 어시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시 단톡방에 땡땡 실장님의 이름과 성희롱을 일삼으니 가지 말라는 내용을 올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명예훼손 등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저희가 조금 짚어본 포인트에 따라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이후에 들어가게 된 어시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에서 일단 이 글의 목적이 특별히 어떤 이 사람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인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잦은 성희롱을 당했다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일단 입증 자료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나 그런 적 없는데 하게 되면 이게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진짜라는 걸 가정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성희롱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좀 확보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성희롱을 당했다에 앞서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아예 적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이게 성희롱이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크게 문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단톡방에서 각자 푸념을 눌러놓다가 예전에 일했던 땡땡 실장에 대한 톡을 올리게 되었는데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함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밥값도 안 준다든 없다는 핑계로 어시 월급은 매번 밀리면서 인스타에 명품병 산거 자랑하는 땡땡땡이다. 얼굴도 못생긴 게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진짜 땡땡 중에 땡땡이다 등의 욕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말하면 너무 괘씸해서 그런 거고 땡땡땡처럼 이렇게 초성으로 욕을 했는데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건 딱 아까 제가 말한 거에서 걸리는 게 좀 보이시죠? 네. 좀 내용이 좀 되게 욕설이 있으면 일단 조금 좀 모욕죄 처벌 가능성도 있고 좀 비방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얼굴도 못생긴 이런 건 사실 인신공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네, 그냥
일을 몇 개월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다. 요 정도로 음. 쓰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어시분들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이 실장과 어시와의 관계가 이게 약간 공과 살짝 넘나드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약간 뭔가 언니 동생 하는 약간 호칭을 좀 쓰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좀 되게 그냥 약간 이게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뭐 상사와 부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친해지면 약간 사제 관계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사적인 것 같은데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실 어시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위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나한테 저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난 어쨌든 나한테는 업무 중에 하나야라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관계가 부당한 거는 사실 맞는데 어쨌든 이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런 표현들은 좀 너무 인신공격적인 내용도 조금 있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 욕설 같은 경우는 사실 모욕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난다, 너무 분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욕설이나 좀 과도한 어떤 인신공격적인 내용은 사실 의견이라고 해도 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욕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냥 너무 화가 난다, 분하다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이제 뭐 사실 이건 아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몸값을 물어내게 했다. 뭐 네. 투자 임금을 지금 받지 않았다. 뭐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 뭐 면접하고 다르더라. 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더라.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당에 이 정도는 사실 너무 그냥 그 건조한 얘기여가지고 정연이 이거 자체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이게 진짜라는 거 입증하셔야 되거든요. 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어떤 걸 했는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좀 자료가 있는 게 좋다. 네. 약간 뭔가 좀 움직일 때 개인적으로 고프로를 달고 움직여야 네, 되는 사실 진짜 그래요. 이게 소송을 생각하면은 항상 녹음기 켜고 막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좀 현실이죠. 그래서 좀 만약에 정말 고소당하는 게 두려우시면은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징비 자료를 딱 확보만 하고 있어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렇군요. 근데 되게 엄청 사실은 저희가 어실분들이 아까도 잠깐 이제 저희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뭐 근무 시간 특정할 수 있다, 뭐 근무일지를 쓰거나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전혀 없기는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짜.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발 출퇴근 시간 입력하셔라. 제발 이런 거 다 기록하시고 증거 남기시고 혹은 뭐 카드나 이런 거 막 현금을 받지 말고 막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긴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 여씨가 이 실장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 근거가 사실 잘 남아 있어야 그렇죠. 결국엔 뭐 명예훼손죄를 준비를 하던 뭐 체불임 임금체불을 준비를 하던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딱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정확히 알아본 건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머릿속으로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막 얘기도 좀 생각도 했었는데 좀 변호사님이 주신 가이드를 좀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보 공유를 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패션 워시 업계에서 일어나는 되게 잘못되고 부당한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런 피해가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고소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이 좀 살펴봤듯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처벌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매 국회에서도 항상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오고 있고 폐지하자는 법률과 성명도 나온 적이 있고 유엔에서도 폐지를 공고를 되게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사실 좀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본 대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만 조심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